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 4월 30일. 4월 30일이면은요,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딱 3분의 1을 지나는 시점이더라고요. 벌써 3분의 1이 지금 지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빨리 다시 긴장하지 않으면 또다시 1년 너무 허무하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어김없이 또 우리의 밴댕이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제가 2022년 120번째 새해 첫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같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심 1일,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 저 여러분들한테 좀 정신교육을 확실하게 세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글은 저희 회사의 최고이신 또 최인석 소장님이 이걸 하나하나 글을 다 쓰셨어요. 다 써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만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그 책갈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 다 하나씩 배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 눈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되게 안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일상으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 벌써 보세요. 우리 엊그제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떤가요? 또 일상으로 젖어들어서 그냥 흘러가지 않나요? 그래서 120번째더라고요. 120번째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탁이냐? 여러분 매지가이 이름을 빽빽하게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그 팁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부터 바로 우리 기계학자들, 우리 FC님들의 가장 큰 이점은, FC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기계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계약고를 많이 늘려놨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고객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DB 전쟁터에서 내몰리고 있어요. 그 DB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는 판매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저 요즘에 퍼미션 DB 강의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어떠한 형태로 TA를 하면 좋은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제가 매지가이 이름에서 고객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러면 그 찾는 방법에 해당되는 TA 스크립트를 오늘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TA 스크립트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꼼꼼하게 같이 한번 숙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간에 바쁘셔서 혹시라도 나갔다면 마지막에 다시 들어오세요. 왜냐면 매지가이 이름 5월의 달이잖아요. 5월의 달에 어떻게 찾으면 좀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어떤 전화를 하면 유용할까 그리고 어떤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 그건 제가 마지막에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임상 경험이라고 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성공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위기는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인지 아세요? 내 자신이 게으른 게 팬데믹이에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니라 뭐가 팬데믹이라고요? 내가 게으른 게 팬데믹이다. 남들은 다 하고 지금 월천녀 찍겠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세요.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저와 같은 TA 강사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린이에게 오은영이 있다면 그 오은영 박사 아시죠? 보험인에게는 이성란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직노트를 활용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객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란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겠다. 저는 어김없이 템콜에서 위대한 월천녀 되라. 그런데 월천녀 하라고 했더니
저에게 더 행복한 얘기를 해줬어요. 월 1,000여 말고 월 2,000여 되는 날까지 탱콜 일지 작성할게요. 매월 성과도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감사해요. 라고 굉장히 예쁜, 너무너무 예쁜 제자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본인의 콜 일지를 저한테 보내요. 그리고 콜 내용도, 본인이 했던 콜 내용도, 이분도 지금 앞전에 문자 주신 분하고 같이 그 프로 코치로서 지금 열심히 강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거 뭐예요? 29일 어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면 코로나 걸려서 저 콜 못했어요 하고 애들 사진 보내주고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제가 코칭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어제 이간 고객에서 25만원 계약하고 왔어요. 이간 고객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컨설턴트가 그만두면 그 고객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객이 이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설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성난 고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컨설턴트에게 수급 변경을 해주는 게 이간 고객이에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고객들에게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계약했냐 그랬더니 금쪽이 LTC,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총 6건 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전화를 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문자 캡처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어제 저녁에 또 연락이 왔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짧게 음성으로서 고객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쉬어가면서 들어봐 주세요. 저는 잠시 나가겠습니다. 고객 터치. 정해놓은 규칙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화한다. 가끔씩 터치하고 있는데 고객이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나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2, 3개월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계절 인사 문자를 보낸다. 보유 고객 리스트를 보다가 가입 여력이 있어 보이는 고객에게 전화한다. 고객 관리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반응이 좋은 고객에게만 자주 연락한다. 자,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 채팅 시간이에요. 나는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그 해당되는 숫자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된다 라는 게 있지 않나요?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3개 조금 늦네요. 3개가 해당이 된다. 사실은 여기에서 해당이 만약에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잡고 고객 관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강의를 가면서 FC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러셨군요. 일하시느라고 괜찮아요. 제가 이제 질문 가급적 안 하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잘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명절 때에는 나름 챙기고요. 그것도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만 챙겨요. 다 챙기는 게 아니라.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그리고 신상품 나왔을 때 그렇다 보니까 전화하는 게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신상품 나오니까 또 연락하네 라고 또 그리고 그때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신이 아닌데 내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만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리고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사무실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흐지부지 왔다 갔다 보험회사에 와서 뭐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일하는 게 그래도 어디 갈 때라도 있으니까는 좋은 거고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생각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게 미래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미래가 지금 열려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10년, 20년 금방 간다라는 거. 출퇴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일이 아니라 기본이다. 기본이고, 내가 일을 하는 건 고객에게 전화를 걸고 고객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 보면 전화하자마자 바로 다른데 보험을 가입한 건 당연하고요. 왜냐면 지금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네, 듣고만 계셔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외부 활동 중이시군요. 그래서 신상품 나올 때 가망 고객 찾다가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같은 국에서 나 말고 다른 옆에 있는 동료 컨설턴트에게 그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고객을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계약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열심히 선물도 사들고 고객에게 찾아가고 그런 열정의 절반만 계약 이후에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저도 기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사려고 마음먹어서 딱 일단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구입 전에 여기저기 가서 비교를 할 건데 갔는데 귀찮게 옆에 붙어서 계속 설명한들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전 행동들은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보험이 어려운데 표적 항암이 어떻고 막 보호장에 대한 내용을 상품 가입하기 전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됩니다,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들어도 다 들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사인을 하고 계산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진정으로 내가 이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험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 갔잖아요. 우리 보험도 이제 보험이 많이 변화되고 고객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기존의 패턴대로 해와도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딱 사인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다시 내가 또다시 갈등 괜히 한 거 아니야? 라고 갈등이 생기는 그 100일 이내에 재터치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카메라를 샀다면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계약자, 고객 터치는요, 농부가 농사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댓글이 가능하신 분만 좀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농부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수확하는 일을 먼저 하나요? 또 무엇을 먼저 할까요? 맞아요. 밭갈이를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죠? 밭갈이를 먼저 해야 사실은 그 위에 이 밭이 이 씨앗과 맞는지, 알칼리성인지 약산성인지 이 열매랑 맞아야 돼요. 님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군요. 네, 씨 맞아요. 그런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농부가 그 농사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할 일은요,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려서 얼마의 수확을 거둬들여야지 라는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맞아요. 수확량. 정말 내 옆에 있다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의 곡식을 거둬들일 거냐에 수확량을 결정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우리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이 쉬운 방법조차도 안 하잖아요. 밥은 먹으면서 매일매일 고객 만나라는 걸 안 만나고 고객에게 전화라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다가 보면 한 것 같기는 해. 왜? 출퇴근은 하니까. 출퇴근해서 나와서 잡담하는 거는 정말 에너지 낭비예요. 차비 들여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목표가 없다면은요, 하다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좌절하면은 금세 다시 손을 놔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 농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직까지도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우리 기회의 날이잖아요. 나의 그런 자기관리의 날.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꼭 꼼꼼하게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목표 한번 다시 세워보고, 목표만 세워서 또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MZRT 돼서 뭐 할 건데요? 나의 꿈, 내가 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 가정에 어떠한 행복과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어떤 좋은 일을 이 사회에 내가 남기고 갈 것인지, 이러한 꿈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 고지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 설정은 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까지 같이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계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고객도 나의 삶의 그런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만큼 내가 꾸준하게 고객에게 정보 제공이 아니라면 친숙관계를, 유대관계를 이어나갔을 때 새로운 상품 나오면 그 또한 좋은 정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고객들은 전문가를 원해요. 항상 본인의 신상품 나올 때만 전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상품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러면 질병이나 보장 내용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수술비 항목에도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재설계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험 가입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무설계와 보장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해약할 건 해약하고 재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좋은 고객들 다 뺏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대상자로만 보지 말고 고객들을 꾸준하게 터치하는 툴. 그러면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닐 수 없으니 전화 터치를 해라. 제가 매지가이 이름에서 찾는 방법에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다 알고 계시죠? 이 말. 맞아요. 어린 왕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하루 종일 일하는 일? 밥 먹는 일?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왜? 각양각색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들도 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나를 알리고 내가 아직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는 성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유유상종.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유유상종.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컨설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토요일에 나와서 전화하는 거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정말 다른데 제자들 전화하는 거 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일요일인데도 전화했어요? 토요일인데도 전화했어요? 왜? 평일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에게 정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만족해요. 아, 그랬어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라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우리의 고객님들은 다들 같이 우리를 그렇게 전문가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로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 같은 마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제가 다녔던 삼성생명에 그런 명예의 전당에 계시는 그 전무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책도 쓰셨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느끼는 건 뭘까요? 고객들도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거. 고객 터치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그쵸?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하고. 대단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통했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서 전화할 수 있는 대상 전화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고 숨이 가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 친한 사람 이런 기계학자들은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소개라든지 이간 DB라든지 이런 고객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모처럼 하는 고객들 자리에 앉아서 딱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고객에게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막 시끄러운데 뭐라고요?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이 문구,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게 무엇이냐면,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1월에 가입하신 우리 가족 안보험이 어느새 첫 돌을 맞이했네요. 아이만 첫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 계약도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가입하신 보험의 암담보특약의 효력이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동안 잘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인용하시라고 제가 문자로 해서 드린 거지 문자만 보내고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우리 특히 여성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청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계속 해주는 게 더 친근감이 간다라는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결과가 나와 있대요. 남성들은 시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문자 같은 경우 끊임없이 꾸준히 터치를 해주시면 좋대요. 시각이 왜 발달됐는지는 아시겠죠? 예, 좋아 보이는 것들을 즉흥적으로 더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은 왜 귀가 발달됐어요? 청각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내 남편 발자국 소리인지 지나가는 행인 발자국 소리인지 알고요. 잠자다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아기가 신혼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울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는 누구의 귀에만 들려요? 엄마의 귀에만 들리죠. 그래서 여성들은 귀가 잘 발달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하다 보면 다 알아요. 안 보고도 다 보여요. 그쵸?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누워있지? 너 뭐 먹어? 너 화장실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되게 무섭죠.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그만큼 자주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데 꼭 한 가지는 문자를 보냈다면 TA랑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계약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나를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는데 당연히 고객들은 만족해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항상 새롭게 진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왜 질환들도 바뀌잖아요. 질환도 바뀌고 과학도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 보험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TA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신상품 출시, 기존에 내가 항상 신상품이 나오면 우리 FC님들은 참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TA를 하는데 계약까지 연결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건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밀착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체계적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거나 개척을 했거나 참고해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고객들까지도 다 내 고객으로 여러분들이 가망 고객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존에 아마 대부분들은요. 뭐 신상품 출시 안내라든지 계약자 생일, 명절, 연말 이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쵸? 의례적으로 추가 계약 중심이 되는 터치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정립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무엇일까요? 네, 매직 아이 이름을 통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먼저 1차적으로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모든 고객을 동일시하자. 내가 계약을 또 추가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고객만 점쟁이처럼 점쳐서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 이걸로 성공하는 사람이
미국의 자동차 왕 조 지라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멘토에서 듣다 함께 공유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진단을 받아서 유병자라 하더라도 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 사람이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 사람은 10가지, 100가지를 통해서 주변에 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똑같이 고객 관리하셔라. 똑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가만 고객이 없는데요. 갈 데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 혹여라도 오늘 지금 영상을 들으신 분 중에서도 난 갈 곳이 없어. 나는 고객이 없어. 추가 계약할 사람이 없어.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무엇을 하시면 되냐. 그 사람들은 명단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주변에 고객이 없는 게 아니라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직노트의 첫 번째 섹션이 뭐예요? 바로 매직아이 이름 적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살짝 늦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4주차에는 이미 이거에 터치할 고객들 명단이 다 나와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오늘 30일이잖아요. 30일이 안 지났잖아요. 또 새로운 5월 1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열심히 터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안보장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전화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하는 거는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화하는 거 먼저 문자를 보시면 이런 흐름대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영상 보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저랑 같이 읽을게요. 91일 암 면책 그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100% 효력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암 보장 발생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고객님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90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90일이 암 면책 기간이 지났으니까 건강검진 계획이 있으시면 병원 다녀오셔도 됩니다. 든든한 부적 하나 우리 보험에서 준비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편안하게 병원 다녀오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문가 이성난 드림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TA를 할 때는 제가 살짝 빠지고 글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고객님, 저 보험의 이성남 컨설턴트예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홍길동님께서 아주 특별한 날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전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오늘이 바로 3개월 전에 가입하신 우리 가족 암보험이 91일째 되는 날이라서 암보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거든요. 계약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보험의 책임 개시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뭘 이런 걸 다 챙겨주냐고요? 사실은요, 저희 사무실에 얼마 전에 한 고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고객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축하 인사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답니다. 혹시 건강검진 일정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되고요. 참, 그리고 암보장을 100% 다 보장이 받으시려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라는 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암 면책 사항은 보험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우체국보험에 오래 다녀야 고객님 계약도 잘 챙겨드릴 수 있는 것도 아시죠? 땡땡보험 컨설턴트로서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건강 관련해서 도움되는 자료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때 뵙고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91일째 암 보장 개시 안내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 이름 맞추기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암 담보 특약이 안 들어있는 그런 계약도 있겠죠. 이런 고객에게는 100일 축하 인사하면서 상품 이름,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해보니까 이런 건 좀 재밌고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유해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대표로 상품 이름 맞추기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길동 고객님, 어느새 와이드 보험을 가입하신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보장에 대해 설명드렸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만큼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이렇게 100일을 알려드리는 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보험 관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보험 함께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이성난 드림. 이렇게 해서 100일입니다. 100일에 해당되는 전화 멘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고객님, 보험 이성난 컨설턴트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신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요즘엔 건강히 잘 지낸다라는 인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전화드리는 건 고객님께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예요. 무슨 축하냐고요? 바로 3개월 전에 가입하신 보험 100일 축하랍니다.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고요? 맞아요. 통장에서 보험료 빠져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일을 맞이하신 홍길동님께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가입하신 보험에 이름을 맞춰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때 기억나세요? 어떤 보험인지? 네, 100세 건강보험 정답이에요. 제가 100일 맞으신 고객님들께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고객님처럼 한 번에 이름 맞추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역시 가입하실 때도 꼼꼼히 따져보시더니 기억력도 정말 좋으시네요.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제가 멋진 선물 가져다 드릴게요. 선물은 빨리 드릴수록 좋잖아요. 제가 내일 찾아뵈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오전보다는 오후에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선물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축하, 인사. 네. 입이 아파요. 계속 읽으니까 입이 아파서 숨 좀 쉬려고.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매직 노트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그 안에 문구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은 들었는데 아직 실천은 못했는데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실천하겠다 라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자, 다시 제가 1년 축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축하 기념, 여러분 항상 모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나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매직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기준을 잡아놓은 거는 최소한에 아무리 못해도 100일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내 고객님이 되셨다면 무조건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1년 기념의 문자입니다. 홍길동 고객님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1년 전 오늘 고객님께서 저를 통해서 땡땡 보험을 가입하신 날입니다. 그동안 잘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험을 가입하실 때의 그 마음, 그 믿음 그대로 저와 보험이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보험 이성난 FC 드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1년 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되다 보면은 여러분 암 담보가 100% 효력이 발생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2020년 8월인가요? 2020년, 21년, 22년. 벌써 이제 1년 된 계약들도 있겠네요. 20년 8월 이후부터 1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전 계약은 2년.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보험이 몇 년도에 가입을 했느냐, 암 담보가 100%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게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서 체크를 하셨다가 매직아이에 보면은 메인 시스템에 제가 몇 년을 넣어드렸어요. 2년 혹은 3년을 넣어드렸어요. 다음에 개인 활동 일지를 넣어드리면서는 너무 빽빽해서 제가 2년으로 대신에 나의 주간 일지, 일간 일지를 추가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2년 혹은 3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뒤에 이름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잊어먹지 않아요. 내가 전산을 닫았다고 해서 잊지 않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년 축하. 여보세요? 보험 이성난 컨설턴트예요. 홍길동님 되시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고객님 만나서 보험 청약서에 사인 받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럼 오늘이 그 보험의 첫 돌인 셈인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난 100일 기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보험은 더더군다나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객님, 비 올 때 쓰는 우산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점검을 해야 알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찾아뵙고 제가 다시 한번 보장에 대해서 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첫 돌 기념 선물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이 뭐냐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죠. 고객님께 꼭 필요한 걸로 준비해서 갈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내일 출발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유지 축하 전화, 그리고 우리 FC님들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10년 갱신이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저한테 보험사에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건강클리닉 유지를 해야 되나요? 해지를 해야 되나요? 문의를 많이 해요.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냐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게 여러분 10년 돼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고객님들은요. 어디선가 다른 컨설턴트를 통해서 보장 분석 받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나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쉽게 바꿔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납입 완료 또는 계약자 그런 자동 갱신 안내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보험 이성란 컨설턴트입니다. 최근에 자주 연락 못 드렸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고객님 계약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 왜냐고요? 2011년에 가입하신 건강사랑보험이 한 달 후면 10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보험업계에 따르면은요, 10년 동안 보험 유지할 확률이 3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고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컨설턴트인 제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잘 챙겨드리는 것도 정말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고객님처럼 이렇게 별탈 없이 건강하신 게 더 좋더라고요. 보험에서도 별도로 안내가 될 텐데요. 그 보험은 10년이 되면 자동갱신이 되면서 보장이 유지되지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잘 유지하셨기 때문에 건강관리 자금도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만나 뵙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모레 오후 시간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2시 괜찮으시다고요? 그럼 모레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실 거죠? 이렇게 오늘 먼저 고객들을 찾아야 이런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런 토요일에 이왕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방송을 듣고 계시니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서 같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고객을 찾는 거예요. 계약자를 위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매직노트로 옮겨 적기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죠? 2020년, 22년 5월 2일 날 보험을 예를 들어서 행복한 동심보험을 가입을 했다. 2일 날이에요. 그럼 9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 3개월 뒤니까 체크를 해놓고 이름 적어놓고 까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적어놓고 까먹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91일, 100일, 1년, 2년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보장분석 컨설팅과 생일이라는 주제로 매년 자동 시스템화돼서 캘린더에 적어만 놓고 그 날짜에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그 고객님의 생일날 이렇게 미역하고 국수하고 같이 방문할 때는 좀 큰 걸로 가져가고 그 외에 많은 고객님들에게는 조그만한 DM을 꾸준하게 보냈다라는 것도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간 달력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까먹고 계약 해당일에 적어놓고 까먹고 그리고 그 날짜에 또 전화를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2년 이상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계약 해당 일자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일에 해당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성암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 전화해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고객님들 중에 여성암보험 가입하신 고객님들 2년마다 아마 연락을 못했다면 추가적인 부분이고 아마 적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에게 생색내기 좋으시잖아요. 건강관리자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안내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좀 공돈을 받는 느낌이다. 그러면 추가 계약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자에 대한 TA 거리를 끊임없이 찾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하셔야 된다. 자, 오늘 마지막 제가 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월은 무슨 달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렇죠.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여러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쫙 하고 5월 기념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어버이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어린이날이다 다 나와 있는데 그 고객님하고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품에 그 고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상품에 있는 팩트만 가지고는 판매해서 효과는 못 봐요. 이 상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 이점, 효용 가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고객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뭐 부처님 오시는 날 그리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렇게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찾으셔야 되는 건 많이 제가 매지가이 이름에 적혀 있을 겁니다. 15세 되는 아이만 찾을 게 아니라 이 학년이 바뀌는 경우 있죠.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아이 시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거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상을 찾는다. 그러면 이미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시기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시점. 그 중에서 15세가 되었다면 명품보험을 생애 첫 계약으로서 보험에 정말 명품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년의 날, 바르미츠바라는 우리 전 세계의 상위의 부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성년의 날에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바르미츠바라는 성년식이 있어요. 이때 일가 친척들이 다 몰려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축의금처럼 우리 결혼식 때 받는 것처럼 꽤 많이 줘요. 이걸로 금융 공부를 첫 번째 먼저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년의 날 소비성보다는 정말 생애 첫 번째 이렇게 명품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달라라는 거. 그러면 명단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객님들 정말 수백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천 명이 있지 않나요? 수천 명 있는 고객님들을 찾으면 이런 테마를 잡고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쵸? 그 때가 바뀌는 그 시점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 드릴게요. 어버이날이다. 그러면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여러분들은 좀 오늘 이거 하나는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고객이 내 필요에 의해서 알고 있는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알고 있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아마도 내 고객님의 유병자인지 질병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 관심이 많을 겁니다. 어떤 보험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계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객님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자녀가 어디 유학을 갔는지, 아니면 자녀가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사회생활로 바로 들어갔는지, 이러한 개인의 관심사항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버이날에도 늘 보험 얘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저 10년 탄 차 그 사람 있잖아요. 고객 관리 정말 대체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어디로 바뀌었거든요 해가지고 판매 문자만 보내요. 그리고 뭔가 질문이 있어서 차에 이 불빛이 보여서 전화를 하면 즉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신상품, 이번에 구입을 하면 얼마 할인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런 이벤트 세일을 해드립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받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여성분은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차를 가만히 세워놨는데, 저희 사무실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옆차가, 그 차는 일주일 된 차예요. 본인 차. 제 차보다 더 좋은 차인데, 이렇게 하다가 제 앞 범퍼를 긁어서 이렇게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착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겪어보면서 즉답이에요, 즉답. 그리고 지금 2년째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DM을 저한테 보내오고 있어요. 어제 전화를 하니까 즉답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즉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24시간 잠자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궁금해하는 걸 알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만 하면 다 이게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야, 차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내가 차를 팔아서 하면은 좀 코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코팅과 관련된 연결의 네트워크까지 다 형성을 해놔야 신뢰를 하고 믿는구나. 저도 그분 소개를 받아서 바로 사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계속 소개만 나오는 거죠. 소개만. 근데 과연 이분이 조지라드 기법을 저한테 그대로 썼다고 했잖아요. 고객님 벌써 1년 되었어요. 시간 너무 빠르죠. 제 화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화법이 아니라 조지라드가 했던 화법 그대로 제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난번에 들었어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걸 실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어버이날, 우리 5월달은 보험을 설계하는 그런 터치가 아니라, 여러분 고객들에게 마음을 좀 오픈하는 그런 문구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는 사람, 이분의 고객님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 그러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로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감사함을 더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찡하게 내 부모님까지 챙겨주는 우리 FC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의 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스승의 날은 우리 선생님만 찾아서 하면은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만들고 그 대상자와 내가 이걸 인연을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컨설턴트인 저에게는 가장 큰 스승님은 바로 고객님이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님의 보장을 책임지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다. 나를 오늘날 이렇게 FC로서 이렇게 멋진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고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정말 저도 고객님 많은데 유독 고객님이 오늘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나의 협력자가 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좀 앞으로도 저에게 좀 소개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고객들, 명단을 작성하다 보면은 그런 고객님들이 분명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우리 다른 저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는 사람은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불평만 있어요. 이 준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마음이 없어요.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된다 안 된다. 왜 일을 하는데 1년 지나면 된다며. 1년 지났는데 왜 안 돼? 라고 나를 데리고 오는 유치자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야? 실패하려고 보험 영업 하는 사람이 어딨어? 누가 실패를 하려고 일을 시작해? 라고 반문을 하실 건가요? 제가 오늘 5월이고 날씨도 따뜻한데 일을 안 하는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실패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노후에 내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가 필요한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삶을 또 맞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한 달 영업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30일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30일인데. 이달이 안 지났잖아요. 그쵸? 이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고객들을 다 열어서 그 고객 한 명 한 명을 좀, 체크를 좀 하면서 이 고객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이 고객, 내가 이 고객이라면 어떻게, 담당 컨설턴트가 어떻게 해주면은 정말 감동을 할까? 라는 마음을 한번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 제가 항상 씨 뿌리기를 강조 안 하잖아요. 씨를 막 뿌리는데 내가 방법을 잘 제대로 모르고 그냥 모래 땅에다가 이게 좀 자갈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변이처럼 하나씩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길거리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땡땡 보험이에요 하면서 전단지 뿌리고 하면 그 중에서는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밭갈이를 하셔라. 밭갈이를 하는 게 바로 매지가이에서 매지가이 이름 찾는 것이고, 그 이름을 찾았다면 내 손으로 매지가이 이름 일지에다가 적는 것부터 고객 발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고 전산 속에 있는 거 절대 가만 고객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적었을 때 그 고객의 대상자가 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지가이 이름, 다음 달에 내가 터치해야 될 사람들 기준을, 아까 제가 매지가이 이름 찾는 거,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을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자라고 했잖아요. 그 명단을 빽빽하게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천을 해보실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앞단에 무엇을 해야만이 그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부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얼마만큼의 수확량을 거둬들일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목표. 내가 세워놓은 그 목표대로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세워놓은 목표만큼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요. 여기 계시는 지금 30분 정도, 이 30분이 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실력이 안 되는 분은 없다라는 건 저는 100% 아니라 1000% 장담해요. 확신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남들이 보는 거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계획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대로 괜찮아, 막연하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 쪼개서. 그러면 한 달에 난 얼마. 여러분 벌써 지금 3분의 1이 딱 지났어요. 내일이면 딱 3분의 1이에요. 121일. 놀랍죠? 시간 너무 빠르죠?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건 기록입니다. 기록으로 시간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꼭 기록 관리 힘들어도 작성을 해달라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곡식처럼 계약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약자의 신뢰도는 FC의 연락 횟수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일매일 작심일의를 실천하면서 문득 이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안에 내가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잡았어요. 그쵸?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목표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얼마큼의 수확을 할 것인지. 그런데 잡았는데 그 하루 안에 해야 될 실행사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는 죽었다 깨나도 안 이루어진다. 왜? 하루를 실패하면은 1년은 자동적으로 같이 달성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시도하지 않으면 머무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화하지 않고 고객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내 실력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도태되는 겁니다.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뭔가 더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즉답 저도 즉답 잘해요. 제가 영업을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은 즉답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너무 즉답을 하다 보니까 제 일에 좀 업무에 지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을 또 응대를 하고 고객의 삶에 같이 또 일환이 돼서 해 나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즉답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일정을 잡아 놓으세요. 나에게 필요한 그런 나만의 시간도 따로 해놓고 다 차단을 하고 여러분들 수양을 하셔도 좋고요. 대신에 멈추지만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춘다라는 거는 도태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